꼼꼼한 언론 모니터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뉴스 톱파보기 순서입니다. 고재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 일간지 일면 사진으로 코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주뉴스 톱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겨울치고는요, 상당히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불청객, 또 바로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이 재민일보 8일자 일면에 담겼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한라산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 그리고 오른쪽 사진 모두 이 같은 장소에서 시기를 달리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진 설명처럼 이게 같은 장소지만 이 초미세먼지에 가려져가지고 굉장히 다른 상황. 하나는 좀 쾌청한데 하나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 연출하고 있어가지고 좀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미세먼지의 답답함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호흡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사전에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진 소개해 주시죠. 네, 뉴제주일보 9일자 일면에 담긴 해녀와 돌고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는 큰 남방 돌고래의 서식지가 되어버렸죠.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앞바다에서 포착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분들 옆으로 이 돌고래 무리가 유영을 하며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채 몇 미터 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물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조업하시는 해녀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녀분들과 돌고래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위한 묘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동물 사진 하나 더 가져오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동물들의 재롱잔치. 네. 저처럼 이제 귀여운 모습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라일보 9일자 일면 사진인데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이 저수지에서 놀고 있는 오리들의 모습 담겼습니다. 이게 겨울 철새인 고방오리라고 하는데요. 4마리 오리가 동시에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 이게 꼭 마치 수중발레 공연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고방오리의 옆을 유유히 지나가는 저 왼쪽의 청둥오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들게 하는 귀여운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저절로 한바구음이 지어지는 귀여운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반가운 사진 준비하셨다고요? 네, 좀처럼 진척이 없었던 이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지난주 전에 왔죠. 네, 바로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과 국민의힘 이영수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심사에서 합의된 수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후에 유족회 그리고 4.3 단체, 여야 국회의원과 정치권 관계자 등이 정말 벽없이 함께 찍은 사진, 제주일보 9일자 일면 사진에 담겼는데요. 대립과 갈등 그리고 정파 이해관계 등으로 정말 천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좌절했던 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많은 희생자와 유족분들 굉장히 기대감 커지면서 반가워하셨을 사진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첫 단추를 잘 꿰는 만큼 순조롭게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사의 맥락을 짚어주시는 차례인데요.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고요. 그리고 바로 6월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대선에는 좀 가려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역에서는 차기 도지사에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재민일보가 10일자 일면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차기 도지사, 경제, 전문가 49.6% 선호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보통은 이제 출마가 거론되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인물들의 선호도를 묻거나 하는데 이 해당 기사는요 좀 독특하게 어떤 분야의 도지사를 원하는지 묻는 그런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좀 약간 개인적으로 생소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기사의 한두 대목을 소개해드리죠.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위축 장기화가 도민들의 도지사 선호도를 바꿨다. 중앙정부 절충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을 앞세운 정치인이나 공직자보다
현실적인 경제 회복 대안이나 지역사회 갈등에 해법을 제시할 경제인 등 전문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전문가가 차기 도지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네, 완전히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제목과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멘트만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사 그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는가 좀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경제, 전문가 또는 학계의 선호도가 49.6%로 나왔고요.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선호도가 26%, 그리고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2%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택지가 좀 지나치게 좁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언론인도 있고 뭐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선택의 폭이 제한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론조사는 정확도와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문항 설계라든가 선택지 그리고 순서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하는데 소개해드린 선택 항목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쉽게 판단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거기에 해당 기사에는요. 또 응답자에 대한 정보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령대, 성별, 지역 분포, 정치 성향처럼 표본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가 아예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수행한 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조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즉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 제주도 선관위에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업체가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가 이 내용을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일단 해당 기사를 좀 내려달라라고 해당 신문사에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기사를 쓴 의도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해당 기사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민일보의 사주인 김택남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평소 자신을 경제 전문가 이렇게 자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 분야에 관련해서 굉장히 옛날 기사라든가 자료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민일보는요. 2018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7년 6월 2일자 지면에 자사 사주를 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하면서 지역 언론계 안팎에서 무상한 뒷말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재민일보 전문 경영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택남 재민일보 대표이사 회장도 주변 인사들의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라고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기사는 지금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하는 단계라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 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좀 단박에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재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금 3년 가까이 중단된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을 조건부로 재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옛 아카데미 극장이 재미성 건물을 100억 원에 사들여서 도내 문화예술계의 창작, 사무공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계약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과도하다 등 여러 논란으로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요, 지역의 두 인터넷 매체가 극명히 대조되는 보도를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미디어 제주라는 인터넷 매체 지난 9일에 제주문예재단 아트 플랫폼 재추진 결정 과정 도민은 알 수 없어라는 비판적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재단이 검토위의 조건부 추진 권고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논란 당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검토위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명단 공개라든가 회의록 등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이렇게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깜깜이 심의를 마냥 믿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 보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보도는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의 재추진을 옹호하는 보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의 소리가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제주 아트 플랫폼 3년 만에 재가동, 발목 잡기 이제 그만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재미썸 사업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의회, 일부 단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의 마구잡이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도민사회가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의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업 재추진을 기정사실로 정했지만 재단이 여러 도의회와 일부 단체, 정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발표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단체와 정치권이 감사위 감사 결과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은 결론이 났지만 이에 대해서 사과 등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타박하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네, 중단됐던 아트 플랫폼 사업이 재개되지만 추진 과정에서의 진통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내용 더 전해주시죠. 네,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바로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9곳이 의뢰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얘기인데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흘 동안 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보도국장이 직접 출연해서 갈등 해소 그리고 종식을 위해서 이번 여론조사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언론사, 참여하지 않는 언론사의 보도 행태가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조사에 참여하는 9곳은 제2공항 관련해서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 찬반 목소리를 중심으로 드라이한 단신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제주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기고 등으로 반대 의견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고요. 뉴제주일보는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면 제2공항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다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어진 찬반 갈등이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18일 저녁 8시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고요. 고재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